네, 박혜란의 라디오 동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벌써 7월입니다. 네. 뭐 계속 날이 너무 더웠어서 또 이런 더운 날 되면은요, 사실 좀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시는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을 챙겨야 되는 이유들이 좀 많아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감기는 실은 네. 여름철에는 또 냉방을 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확률이 맞아요. 상당히 높아요. 네네. 하지만 요즘철은 사계절에 상관없이 네. 감기 바이러스가 사계절 내내 돌아다닙니다. 아, 요즘에요? 네, 그래서 예, 특히 예. 최근 한 2, 3개월, 네. 그다음에 최근 한 달 사이에 엄청 심하게 감기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감기 환자분이 엄청 많아지셨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감기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내원을 안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 중에는 네. 감기 때문에 정말 평생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었나 하실 정도로 네네네. 대단히 아프셨다고 호소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언젠가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코로나를 앓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도 병행이 돼요? 네. 와. 네, 코로나에 양성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음성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특이한 점은 한 가족이 똑같은 증상을 앓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분은 코로나 양성, 그다음에 다른 한 분은 코로나 음성이 음성. 나왔습니다. 예. 또 같이 예. 같이 비슷한 증상을 앓을지라도 네. 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상당히 혹독하게 앓으시고 또 네네. 다른 한 분은 비슷한 증상이지만 가볍게 넘어가고 해서 네네. 실은 그 증상의 정도와 네. 정도는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첫째는 감기가 오기 직전에는 네. 상당히 피로감을 호소하세요. 아, 피곤해요. 네, 알 수 없이 피곤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네. 근육통이 네. 시작되고요. 음. 그다음에 발열. 그다음에 이번에는요. 네. 너무나 극심한 인후통. 목이 아프고 예. 그리고 두통. 두통까지 예, 어지러움. 그다음에 예. 그 후에는 이제 네. 기침과 가래를 동반하게 됩니다. 아, 네. 기침 가래까지 완전히 콤보로 다 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예. 이런 모든 증상이요. 네. 하루 이틀 사이에 모두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 사이. 네. 빨리 오네요. 네네네. 모두 보통 나타나고요. 감기가 걸리면은 뭐 잠복기 며칠 그렇죠. 이렇잖아요. 예. 근데 예. 우선은 피로감이 올 때는 감기인 줄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발열이 생기고요. 네. 발열과 동시에 인후통이 같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에 열이 생기면 네. 두통,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죠. 아, 그다음에 네네네. 이제 몸에 있는 진액과 그 열이 만나게 되면 기침과 가래를 호소하게 되는데요. 네. 이 증상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아, 그렇군요. 또 네네. 때에 따라서는 오심,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성 감기 증상도 오.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증상들이 이제 후유증으로는 네. 우선은 기력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기침이나 가래 혹은 목에 이물감 같은 증상들이요. 수주에서 몇 개월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예전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네. 되게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 뭐 잔기침 맞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네. 예. 네. 그래서 후유증 중에서는 우선 미열, 열 기침, 있고, 예. 가래,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왜 후각, 미각 예, 저하도 맞아요. 보셨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체중 감소와 그다음 식욕 저하까지 등장합니다. 네네네. 근데 최근에 조금 특이한 점은요. 네. 젊은 연령층에서 미열이 3일 정도는 지속됐다가 네. 또 3일 정도는 괜찮은 듯하다가 완화됐다가 3일 발열, 3일 완화를 수주 동안 반복해서 예. 이렇게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네. 우선 열이 나게 되면 몸에 힘이 빠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예. 오장육부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네. 하지만 또 며칠 내로 열이 또 없어져요. 그러면 다 나았나 보다라고 싶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기 무섭게 다시 또 열이 다시 또 나옵니다. 와요? 네. 끝이 안 나는 거네요. 예. 왜냐하면 네. 감기 이후에는 우선은 호흡기 폐 질환이 이제 완전히 폐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보통 우리가 감기에서 흔하게 되는 그런 기침이나 가래가 오기도 하지만 예. 연령층이 좀 높은 층들은요 마른 기침을 상당히 오래 하고요. 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답답하고, 예. 숨이 짧아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요. 예, 그리고 예. 알 수 없이 이제 많은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네네. 후각, 미각이 상실된 분들은 네. 또 식욕저하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우선은 노년층들은 네. 식욕이 저하돼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면 네. 체중이 감소하는데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 안 좋죠. 네. 그래서 한 4주 사이에 체중이 한 15파운드에서 20파운드가 빠진 그렇게 환자분들도 많이요? 계셨어요. 와, 감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체중이 네네. 예전만큼 돌아오지 않고 네. 체력 또한 예전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네. 근데 식욕 저하 때문에 내원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우리가 감기가 걸리게 되면 일단 어떤 약이든 처방을 받게 되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요. 감기는 정말 뭐 앓을 만큼 알아야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잖아요. 네. 한방적으로 이 감기가 한방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한의학은요. 네. 원래 감기, 독감 등의 유행병을 치료하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네네네. 네, 한의학 고서 중에는요. 네. 상한론. 상한론? 네, 상한론. 예. 온병학. 외부의 이런 책들은요. 네. 외부에서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상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기로 인해서 이제 발생된 그런 이제 질환을 말하고요. 예. 온병학은요. 그런 온기, 뜨거운 온기, 기운 따뜻한. 때문에 몸에 이제 발현되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방 치료는 네. 항생제와 소염제의 방법보다 각 개인의 증상에 맞춰서 세밀하게 처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면 한약 중에도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따로? 네, 그럼요. 있어요? 네. 예. 한약 중에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진 한약대가 많다는 건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약성을 나타내는 대다수의 이제 이런 식물들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네네. 무수한 바이러스, 네. 세균, 곰팡이와 싸워서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무수한 전쟁에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네네. 식물마다 특정 물질을 억제하는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약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네네. 항바이러스 한약입니다. 항바이러스 한약.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스피린. 아스피린, 그거 그죠? 양약이잖아요. 양약이죠. 예. 그런데 이 아스피린의 주된 원료는요. 예. 버드나무 껍질의 축출물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요? 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페니실린. 페니실린. 항생제죠. 그렇죠. 이 약재는 네. 푸른 곰팡이가 주 원료예요. 네, 그건 알고 네,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2009년도에 우리가 신종플루. 네네. 예. 이제 타미플루가 유행했었잖아요. 타미플루. 예. 이때 우리가 이제 한약재 중에 썼던 이제 약재 중에 하나가 네. 팔각회양. 우리가 흔히 향료로 쓰잖아요. 예. 이 이제 팔각회양에 네. 이제 함유된 식힘산 물질이요. 네네. 복제된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준다고 해서 네네. 그런 개발된 약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스피린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이라고 하니까 네. 한방에서는 요거를 활용을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페니실린 네. 대신 그런 푸른 곰팡이를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렇진 않지만 이제 이런 어떤 자연에서 오는 그런 이제 이제 추출물을 가지고 양약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 몇 년에 한 번씩 상당히 이제 그런 신종 그런 질환들이 하나씩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2003년도에는 사스가 대대적으로 유행했었고요. 그때 제가 중국에서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요. 이제 어마어마했었어요.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었고 주위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안 좋게 이제 심하게 질환을 앓으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가 다 봉쇄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스가 빨리 잡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는 이제 한약재를 통해서 그 이제 치료를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사스의 효과가 좋다라고 했던 약재 중에 고삼
고3 예, 들어봤는데. 그렇죠. 예, 예. 오가피. 오가피 너무 잘 네, 알죠. 그죠. 예. 지유, 사상자 이런 사상자. 약제가요. 사스 치료제인 리바비린보다 예. 증식 억제 효과가 네네. 2배에서 많게는 11배까지 우수했다는 연구 결과를 11배까지는 예, 대단한데요. 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대학교 한의대가 아니라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이제 예. 이 한약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왠지 뭐 항생제 이런 거랑 한의하고는 좀 동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자연에서 오는 맞습니다. 어쨌든 네. 이런 기본적인 약재의 어떤 추출물 네. 이런 것도 활용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신기한데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네. 이제 약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사람 세포와 융합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한약제가 증명이 되는데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네네. 바로 네. 도라지예요. 도라지. 네. 도라지. 예. 도라지 사실 목 안 좋고 뭐 이럴 때 그렇죠. 많이들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약재로는 길경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도라지에는 네. 극미량 존재하는 플라디코딘 D라는 성분이 있어요. 예. 네, 이 성분이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증명됐고요. 예. 그 이외에도 초두구라는 약재가 있어요. 네네. 네, 보통 우리가 이 약재는요. 그럼 이제 뭐 설사라던가 예. 복통이라던가 이제 극심한 이런 통증들에 쓰는 약재인데요. 네네. 이 약재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약재는 보통 우리가 찬 기운 때문에 가슴이나 네. 복통, 구토를 치료하는 이제 용도로 쓰는 약재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약재를 이제 연구했더니 그 약재의 축출물인 네. 카다모닌이라는 이 성분이요. 네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이 됐고요. 특히 신기하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의 발현, 복제를 억제하는 효과도 함께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도라지를 좀 많이 챙겨 드시면 네. 아무래도 안 드시는 것보다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되나요? 그렇죠. 예, 도라지 달인 물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차를 대신해서 드신다던가 하면 네. 우선 도라지 같은 경우는 호흡기를 보호하고요. 그다음에 기침이나 가래를 삭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평소에도 만약에 폐가 좀 안 좋거나 네. 마른 기침이 많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길경이나 약재를 우린물 혹은 도라지를 음식으로 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호흡기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한방에서는 이렇게 호흡기 관리, 뭐 이제 아까 감기 후유증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럴 때 뭐 도라지, 길경 요런 거 달인 뭐 한약 뭐 네. 이런 거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근데 치료가 보통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런 한약재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5가지 이상 혹은 많게는 20가지 이상의 약재를 네네. 같이 달여서 혹은 네. 같이 섞어서 약을 이제 만드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호흡기에 대한 한방 치료는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처음 급성기 에는요. 예. 우선 급성기는 고열을 동반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 인후통이라던가 인후통, 네. 기침이나 가래 이런 이제 또 근육통까지도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급성기에는 네. 고열을 이제 내려주는 네. 열을 내려주는 청열약을 처방합니다. 청열약. 청열약. 네. 보통 이런 청열약 안에는요. 네. 기관지의 염증을 억제하는 약물들이 포함이 되고요. 예. 또 이런 경우에 또 우리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자 혹은 네네. 양성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유사 증상이 있다면 이 네. 약물을 처방받고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일단 뭐 근데 급성기가 급성기이고 네. 그냥 그걸 좀 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럴 때는 또 좀 뭔가 달라지나요, 처방이? 그렇죠. 우리가 후반기에는 전반적으로 급성기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느 정도 소실되고 그다음에 체력이 좀 약해진다던가 전반적으로 또 식욕이 저하가 된다던가 뭔가 이제 기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증상에 맞는 기력을 올리고 또 식욕을 돋게 하는 그런 약물을 처방하기도 그냥 합니다. 감기를 낫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후에 올 수 있는 네. 그런 것까지도 관리가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후에 올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은요. 네네. 감기로 인해서 이미 호흡기라던가 위장이라던가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서 맞아요. 아직 제대로 회복이 덜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후반기에는 전체적인 체력을 보강하는 약제들로 이제 처방을 하고요. 아, 네네. 이제 하지만 후유증이 남기도 하죠. 네, 어떤 분에 그렇죠. 따라서는 기침이나 가래, 네네. 무력감, 또 피로감, 피곤함, 맞아요. 또 이런 게 지속되다 보면은 네. 또 우울감까지도 같이 오게 돼요. 몸이 예. 계속 컨디션이 안 그렇죠. 좋으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개인 처방을 통해서 환자분의 몸이나 그다음에 증상을 이제 판단하고 그에 네. 맞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공진단 공진단 공진단이요? 들어보셨죠? 네, 많이들 드시잖아요. 예, 공진단이나 공진단을 베이스로 한 면역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약제를 처방하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진단 하면 뭐 피로 회복에 좋다, 체력을 증강시킨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예. 근데 공진단의 연구는요, 연구를 해보면 노화를 억제하고 두뇌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네네. 치매 예방과 체력 향상, 특히 식욕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공진단을 이제 국제학술지 유트리언트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요, 네네. 노화를 억제하는 장수 유전자인 시트루인 1을 활성화시켜서 신경세포 재생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감기 후유증뿐만 아니라 네. 그냥 평상시에 맞아요. 드셔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평상시에도 이제 우리가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네. 이제 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공진단을 자주 이제 처방해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네. 최근에 또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연세가 조금씩 많이 들어가면 이제 입맛도 떨어지고 살도 빠지고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공진단을 좀 꾸준히 복용하시면 네네. 식욕도 훨씬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치매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그 한의원에서도 공진단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직접 직접 조제합니다. 만들고 계세요? 약 구입부터 제조 과정을 모두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뭐 감기뿐만 아니라 요즘엔 정말 감기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자, 이럴 때는 공진단을 좀 챙겨 드시는 것도 우리 또 박원종 원장님께서 직접 만드신다고 하니까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저희 전하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이렇게 감기 아니면 감기 후유증에 좋은 우리 원장님이 항상 뭐 티라든지 혈자리 이런 거 소개해 주시잖아요.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혜란의 라디오 동의보감 오늘은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여름에 무슨 감기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한여름에 오히려 감기를 정말 더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요즘처럼 날씨가 확 더워지게 되면 네. 또 실내 온도는 또 많이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팎으로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네네. 몸이 그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너무 짧아요. 네네. 만약에 면역력이 좋고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밖에 온도가 올라가면 몸도 서서히 그 온도에 적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안에 온도가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지면 또 이렇게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네네. 이제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적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밖에는 너무 더워서 모공이 열려 있고 네. 안에 들어왔더니 온도가 너무 낮고 네.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이제 감기에 걸릴 확률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감기들은 사람이 많은 곳이나 이런 곳을 가시게 되면 네네. 정말 조금 피하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7월은 이제 바캉스의 계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플랜 잘해서 놀러 갔는데 네. 뭐 누군가한테 옮아올 수도 있지만 네. 또 옮아서 그 바캉스 그 귀중한 시간을 네. 네, 즐기지 못하고 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미리 좀 예방하시고요. 네. 아까 이제 공진단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미리 좀 챙겨 드셔도 예방학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뭔가 이제 나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 좀 급작스러운 약간 처방 오늘 알려주신 혈자리 네. 이런 거를 좀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감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혈자리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 요즘 감기는 첫 번째 증상이 인후통이에요. 인후통, 목 아프고. 목이 아프고 그다음에 열이 납니다. 예, 네. 예. 이럴 때 좋은 혈자리는 바로 상향혈이라는 혈자리예요. 상향혈? 네. 예, 들어봤는데. 이 혈자리는요. 손가락에 위치하고요. 양쪽 손가락,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의 손톱. 예. 근데 그 손톱 모서리인데요. 엄지 방향으로 있는 모서리에 2mm 정도 떨어진 부분에 위치한 이제 혈자리예요. 네. 근데 이 혈자리는요. 어떻게 자극을 하냐면 손으로 자극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집에 약간 소독침, 란셋 같은 게 있으면 일회용 소독된 침이 있으면 당뇨 검사하실 때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거. 네, 그 란셋을 이용해서 피부 소독을 잘 해준 다음에 그 란셋으로 이제 그 부위를 조금 이제 쪼아서 피를 좀 모은 다음에 그 부위에 이제 피를 좀 내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자극을 하시는 것보다 여기에다 사혈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몸에 있는 열기운이 좀 빠져나가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래서 사혈을 하실 때 조금 좋은 팁은요. 물을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사혈하고 나서? 아니, 사혈을 할 때 하기 전에 이럴 때요. 계속 우리가 물을 드시게 되면 물이 인후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작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혈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피 내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러면은 피를 내지 않고 그 부분을 그냥 자극만 해도 괜찮아요? 네, 자극만 해도 적정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를 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해열이라던가 열이 너무 많이 난다던가 그다음에 인후통이 심할 때는 열을 내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알아둬야겠네요. 하지만 이제 혈액을 우리가 이제 피를 낸다라는 건 아무래도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피가 좀 나오다 말다 하잖아요. 이럴 때 또 팁은 알코올솜으로 그 이제 혈액을 내는 부위를 계속 닦아주면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적정량의 그런 사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끝나고 나면 마른 솜으로 어느 정도 좀 지그시 눌러주시면 이제 지혈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열결혈이라는 이제 혈자리예요. 열결혈. 굉장히 생소하네요. 그렇죠. 네, 이 혈자리도요. 손에 위치하고 있어요. 손목 부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열결혈은요. 인후통, 기침, 가래, 코막힘 이런 전반적인 그런 기관지염 증상에 유효하고요. 또한 또 폐의 전반적인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예전에 이 혈자리를 제가 그 이제 인턴을 할 때 저희 교수님이 되게 효과적으로 되게 이제 좋은 효과를 보는 그런 증상을 치료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환자분이 특별히 감기를 가볍게 앓으셨는데요.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뭐 감기를 대단히 앓은 건 아니었고 약간의 열 지나가는 감기 정도. 그다음에 인후통이 약간 있었는데요. 그분이 목소리가 소실되셨어요. 감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가 소실된 지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병원을 찾아서 오셨었어요. 그때 환자분이 말씀을 한마디도 못 하시고 저희랑 아프지도 않아요. 감기 증상도 없어요. 모든 게 정상인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받아쓰기로 이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분께 썼던 혈자리가 바로 열결혈이라는 혈자리예요. 근데 이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셨어요? 환자분이 매일매일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점차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목소리가 아주 조금씩 돌아왔고요. 2주, 3주 됐을 때는 거의 정상적으로 목소리가 좀 돌아와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했던 이제 그런 혈자리예요. 요거 저희도 잘 알아둬야겠어요. 저희도 감기 걸리면 진행자인데 목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말 못하고. 맞아요. 요럴 때 열결혈. 어디예요, 이게? 이 혈자리의 위치는요. 바로 손목 부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딱 직각으로 세우면 따봉하는 것처럼. 그렇죠. 세우면 이 이제 그 손목 부위에 금이 가로로 생기죠. 그 금이 생기는데 그 금 위쪽으로 보면 약간 볼록 튀어나온 여기? 뼈가 있잖아요.
네네. 그 볼록 튀어나오는 손목뼈, 뼈가 있어요. 네네. 그럼 이 뼈를 조금 지나가는 부위 쪽에 있는데요. 네. 이 이제 손목에 있는 이 가루로 생긴 줄에서 한 3c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이 뼈를 살짝 지나서 이 부위. 뼈에 걸치는 요 부위에 약간 움푹하게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가 바로 열결혈이에요. 네네. 근데 이 부위는 저도 이제 목감기 환자들을 만나거나 얘기를 하면 저도 목이 이제 칼칼해지고 붓는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 상향혈에 사혈을 하고 열결혈에 그다음에 이제 침을 꽂고 이제 잠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따뜻한 물을 좀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면 이제 그런 목 통증이 많이 경감됩니다. 요거 꼭 팔찌다 시계차는 딱 그 부분인데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로 마사지 해주고 침 유용한 놔주고. 혈자리고요. 하지만 이제 이제 이런 열결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해줘도 효과가 있지만 침을 놨을 때 어느 정도의 조금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환자들을 이제 열결혈만이 아닌 또 다른 혈자리와 같이 이제 중복해 같이 쓰기 때문에 효과는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목이 아프다라고 하면 상향혈, 열결혈을 좀 기억하셨다가 여기를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 좋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혈자리도 있을까요? 세 번째는 공최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특이하죠. 생소한 혈자리가 많네요. 맞습니다. 이 혈자리는 기침을 치료하는 혈자리예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감에 호흡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이제 효과적인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 또한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에 있습니다. 손목에서요 팔꿈치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열결혈을 취했던 그런 이제 엄지 손가락 부위에 손목에서 팔꿈치를 쭉 올라가면 선을 이으면 이 부분을 구등분을 해요. 그 사이를 그 사이에 구등분을 해서 바로 손목부터 이제 5지점, 그러니까 9분의 5지점에 이제 있는 혈자리예요. 조금 찾기가 약간 힘들지만 이제 그 손목에서 팔꿈치를 절반에서 약간 아래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목 쪽 아래로. 그렇죠. 손목에서 팔꿈치까지를 이제 반으로 나누고요. 그 부분에서 약간 엄지 손가락 하나 정도 내려온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위를 한 10초 정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눌러주면요. 이런 이제 기침이나 이런 급성 기침 같은 것들을 많이 완화할 수 있고 심지어 이렇게 만성 기침 혹은 이제 감기 이후에 남아 있는 그런 후유증으로 인한 마른 기침 또한 어느 정도 이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알려주시는 혈자리는 잡아서 눌러보면 아프다든지 뭔가 움푹 들어간다든지 뭔가 딱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 공채혈은 좀 잡기가 힘든. 공채혈은 실은 좀 일반인들이 잡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손목에서 그다음에 팔꿈치 중간 부분에서 약간 손 한 마디 정도 내려온 부분인데요. 모든 혈자리는요. 약간 움푹 들어간 지점이에요. 근데 이 공채혈은 다른 혈자리들은 우리가 누르면 약간 뻐근함 무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공채혈은 이런 이제 무거움이나 뻐근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맞게 누르는 조금 건지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감기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혈자리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자, 그리고 끝으로 또 이제 감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한방차 몇 개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박하차 같은 경우는 뭔가 화하게 뚫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코감기에 좋아요. 비강 안에 열을 내려주고 코를 뚫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생강차, 계피차는 우리가 흔히 집에 있기도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이 약재의 성질은 따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요. 또 감기나 알러지성 비염에 효과적이고 예방하는 데도 좋은 약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그 땀을 나게 해서 열이 난다거나 이제 코감기에 효과적인 그런 이제 음식이자 약 중에 하나는요. 총백 소엽차라는 게 있어요. 소엽찬 들어봤는데 총백 소엽차. 총백이 바로 우리 하얀 팥뿌리예요.
예. 파뿌리. 네. 이제 파의 그 하얀 부분을 총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팥뿌리는 네. 땀을 내게 해서 열을 이제 밖으로 빼주는 표출해주는 그런 이제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네. 소엽은 항균, 해열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송백 소엽차는요, 네. 열감기와 코감기에 효과적인 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땀으로 열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그죠? 네. 그래서 만드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해요. 네. 팥뿌리 한 9개 정도에 소엽 3g을 물 1리터 정도에 넣고 5분, 10분 정도 중불에 끓이면 돼요. 그냥 맞아요. 그렇게만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한 번에 60에서 80ml면 정말 우리 종이컵 한 반잔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정도를 하루에 2-3번에 나눠서 따뜻하게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가 흔히 이제 감기에 좋은 차 하면은 모가차 혹시 예전에 감기 걸린 모가차들 많이 드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모가차는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모과의 특징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감기로 인한 근육통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근육통에도 모과를 효과적으로 쓰는데요. 이런 감기 몸살, 근육통 혹은 부종이 났을 때도 효과적인 차입니다. 그렇네요. 자, 일단은 뭐 혈자리도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소개해 주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미리 좀 감기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계속 앓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감기 초기여도 아니면 지금 감기가 이미 심한 상태여도 괜찮죠. 원장님께 문의를 드리면은 또 한방으로 감기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니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13 지역이고요. 944-0214, 213-944-0214 해성 한방병원입니다. 자, 오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